우선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진짜 스테이블한가? 이런 의심이 시장에 딱 생기는 순간 시장에서 거죠. 무너져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거꾸로. 이거는 좀 발상의 전환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여기저기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분야를 또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업루트 컴퍼니 이정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나 이런 금융 인프라들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저는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아카데미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진짜 스테이블한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제 스테이블이란 코인이랑 먼저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좋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을 하면서 들어온 순자산만큼을 미국 국채가 됐든 기존 어떤 자산을 담아서 달러화가 되면 달러화, 원화가 되면 원화 자산을 고루 담아서 그 변동을 따라가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론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똑같이 가능한 겁니까? 비트코인 일반 코인이잖아요. 네.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 필요해진 거예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없을 때 이제 추종한 가격을 달러를 가장 많이 쓰니까 달러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맞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거래 따로, 맞아. 저거 따로. 네. 근데 그걸 하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없게 유지가 되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양만큼의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보 자산, 기초 자산. 그래서 그게 이제 국채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원화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100억 스테이블 코인 100억 USDT만큼을 발행을 하면 100억 원의 자산 회사가 갖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하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테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1등 회사거든요. 예. 근데 테더가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신뢰를 의심한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헝다 사태가 터졌는데 중국에서 이 테더 회사가 헝다의 채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채를.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그만큼 미국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중국의 부동산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 위험자산을 들고 이렇게. 있네. 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시장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양보다 회사의 자산이 적을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의심이 시장에 딱 생기는 순간 이제 1달러에 맞춰져야 되는 가격이 시장에서 거죠. 무너져요. 예. 디패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경우 과거에 있었고 디패깅. 1테더에 0.9달러, 0.8달러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규제체가 안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그게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미국에서 법안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회사 주식 갖고 있지 말고 미국 국채를 얼마 이상 담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 그러니까 발행사를 우리는 이제 은행이랑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 원화나 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고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죠?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신뢰인데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고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은행이 나와요. 은행은 이제 이대호 기자님이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을 10을 받으면 대출은 100을 해줘요. 예. 그 어떻게 잠을 자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은행은 내가 맡긴 돈보다 10배를 많이 대출을 해준다니까요. 신뢰라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법안으로 누군가가 믿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수없이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역사라고 해야 되는가 얼마 안 되지만 몇 년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보면 아까 말씀하신 테더사들의 어떤 그
그 흔들림 뿐만 아니라 USDC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조차도 역설적으로 미국 국채가 흔들려가지고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SVB 은행이 망한다고 하니까 얘도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죠. 루나 사태가 또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쌓아나간다, 쌓여간다라는 거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정확히 1대1로 패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거 당연하지. 옛날에 뭐 영란은행도 조지 소로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맞아요. 했었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뭐 은행이란 표현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뭐 10,000원짜리 하나 지폐 있으세요? 요즘에 지폐 잘 안 갖고 다녀서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찢어지죠. 종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한국은행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쵸. 흔들려도 또 그 국채도 또 믿고 기다려주는 거고 한데 그러면 이제 말씀인 즉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확실한 신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어떤 뭐 법정 자산이 있다면 그쵸.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좋습니다. 하나 진짜 이게 궁금한 게 특히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이게 집권 시대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 떴잖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당시에는 그렇죠. 이게 코인류를 사기라고 막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뭐 항상 뭐 말은 바뀌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막 이렇게 띄우는 겁니까? 속내는 뭘까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경쟁하는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좋지 않아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을 했고 키우지 않았고 금지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2019년도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딱 선포해서 들어오는데 그 저기 그룹에 굉장히 그 큰 기업들이 많이 함유돼 있었죠. 근데 바로 깨갱하고 이제 그 국회 몇 번 불려가고 깨갱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접었거든요. 너네 왜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느냐? 일개 기업이 어떻게 이런 직접 달러 같은 걸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냐. 뭐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2023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커지면 국채 수요도 커지겠구나 하는 요 메커니즘을 연결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또 달러의 어떤 위상을 유지시키는데 패권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2023년도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라본 비교가 완전히 좀 바뀌게 되는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더하기를 빼기를 했겠죠. 이것 때문에 달러가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인 건데 결국은 이건 비교 우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굉장히 많았었다가 비트코인이 그 이제 중국이 이제 금지를 하니까 이게 스스슥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각도 루나 사태가 터져 있는 다음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 다음 날 옐런 장관이 딱 나와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거 봤지? 걔네들 하는 거 봐라. 야, 스테이블 코인 할 때 무조건 국채로 하라니까. 미국 국채로 하라고 해. 그 다음날 바로 옐런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거 봐라. 얼마나 그러니까 규제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환경이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미국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왔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그 싱크탱크가 국익에 훨씬 유리합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필요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또 이제 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도 어디선가는 수요가 있어야 될 테고 그러면 미국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똑같은 유불리에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발행할 수 있다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이건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게 너무 먼 미래를 막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뭐 원화는 끝나고 뭐 달러의 지배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맞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뭐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남미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냥 이것만 쓰게 해야지 무슨 그 나라 통화 없애버리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도 원화 없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경계해야 되는 시각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미미하죠.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어차피 안 돼. 라는 걸로 미리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서만 쓸 건데 뭐하러 하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지금 원화는 어떤가요? 지금 원화를 가지고 어디서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해보면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지레 겁먹지 말고 우리나라의 장점은 빨리 따라가는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팔로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99%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럼 1%뭐 얼마나 되냐 그러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0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 안에서 유로랑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엔화랑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들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필요는 하다. 늦으면 안 된다. 선점해야 한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이거 좀 약간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한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사용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있죠. 예, 그 위험성.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원화의 위상이 조금 더 그나마 있던 것도 떨어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까 해서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하다고 한만 할 수는 없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례로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통화주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금리를 올렸는데 내렸는데 뭐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내가 무슨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준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요 그냥 저스트 넘버거든요. 그냥 숫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크립토에서 나오는 게 이 돈들은 조건을 붙인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넷플릭스를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나는 많이 안 보는데 이 돈을 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거야. 아마 많이 보는 사람과 적게 보는 사람과 이런 게. 근데 그걸 이제 코딩화 해가지고 그냥 보는 시간마다 그냥 그거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서비스업들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가 자동으로 코딩화돼서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가치 평가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막 거래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상상력의 영역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우리 인류가 이제 발전한 게 옛날에는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를 거래하면서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폭삭 소가수다 16부까지 안 보고 8부까지만 봤으면 15,000원 아니고 7,500원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야, 그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쩌잔하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댓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는 어디 시장에 가면 거래를 하기 전에 막 흥정을 하잖아요. 깎아줘요. 그쵸? 깎아줘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찰제가 되는 순간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가격이 정확하게 측정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확하게 측정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 거래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확실히 또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거꾸로. 이거는 좀 발상의 전환이긴 하죠. 그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만들어졌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얼마를 미국 국채 같은 걸 담아야 된다. 명문화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걸 만든다면 당연히 그러면 뭐 국고채일까요? 뭘 담아야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야 하는 자산이라면 원화랑 똑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 기초 자산을 뭘로 할 거냐. 사실 미국채로 해도 되죠. 그리고 미국채로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기초 자산을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돈을 갖고 있을 거냐.
이거를 표현을 달러로 할 거냐, 원화로 할 거냐, 유로로 할 거냐. 요건데 핵심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법안에서 그 나라의 규제마다 정해지는 거죠. 미국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거냐를 지니어스 액트로 미 국채를 중심 갖고 있어라. EU도 있어요. EU는 미카라는 법안에서 EU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면 EU 내의 자산을 갖고 있어라.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한국에서 발행하는데 이걸 미 국채를 가지고 있도록 의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조님만 시키는 거니까. 미 국채가 물론 신뢰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국채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국 국채로만 하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기초 자산이 약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한국 국채로 알트코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알트코인 했을 때 테라가 무너진 것처럼 이 기초 자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작은 한국 국채 중심으로 가겠으나 결국은 바스켓 형태로 여러 개의 자산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땅 안에서만 놓고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한국 국채야? 저거 말고 좀 미국 국채 담으면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 해외 국채를 담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자산이 또 빠져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이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요건 이제 이호석 대표님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기초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초 자산도 결국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내가 이거 돈 주고 바꿔놨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똑같은 돈을 줄 거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뭐 때문에 믿느냐. 이걸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화 예금 통장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더 높게 올라갈까? 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도 비트코인이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은 것보다는 많이 오르거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이. 금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화랑 연동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대비 원화가 1350원이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1350원어치의 가치. 1,400원이 된다면 1,400원 가치. 요렇게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맞아요. 이가 담고 있는 게 미국채나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달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행한 양만큼만 자산의 총액만 더 많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자산 갖고 있어. 네. 네. 이게 만약에 발행한 양보다 이 자산이 적으면 이게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많아지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내인 자산을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한국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원화를 받았으니까 이 원화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래야만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은 별개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얘가 뭘 들고 있느냐는 별개이긴 합니다. 그렇긴 결국은 이게 연결해서 신뢰를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의 문제여서 저는 원화 국채를만 가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덜 신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요거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게 패깅이라는 개념인데 왜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냉면 한 그릇을 사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냉면 한 그릇에 맞는 원화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패깅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냉면 주문했을 때랑 나와서 계산할 때 이게 달라지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안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물 거래에서 잘 안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네. 이런 염려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변동성이 있는 자산, 기초 자산을 했을 경우에 그쵸.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그래서 거죠. 뭐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막 증권사들이 맞아요. 호가를 대준다고 하죠. 여기선 매수 호가, 여기선 매도 호가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좀 조정해 주는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서 그런 유동성 공급자가 당연히 그 발행사가 해야죠. 발행사가 하는 거예요. 발행사가 하기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아비트러지 거래를 아비트러지 하는 거래하는 거래. 플레이어들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테더라 회사가 되게 건강한데 0.9불로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면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0점을 먹을 수 있다. 네. 이 회사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스레 형성이 되는. 이 회사가 신뢰가 없으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손실도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은 펀더멘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차익을 먹는 것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노리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그거는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언제나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패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무조건. 그러면 그만큼의 거래량도 확실히 있어야 될 테고, 또 사실 이제 거래량이 있으려면 그렇죠. 시장을 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먼저 나온 USDT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USDC가 따라가고 있지만 뭐 넘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이것도 지금 그 주도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막 은행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은행들은 주장을 하고 스타트업들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그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USDC 서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미국 규제 내에서 안정적이어 보일 수가 있는데 점유율을 태도를 못 넘어가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선두 효과 같은 거죠. 네, 선도 효과가 크니까 아마 초기에 그런 선점을 하려고 하는 주도권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돈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돈. 좋은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용도 많이 돼야 되고, 좋은 돈이라는 건 결국은 가치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가치가 잘 저장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 테더가 있고 서클이 있고 잘하고 선도 업체들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해보라고 이제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 잘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권이냐 아니면 금융권에서 더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스타트업이 더 잘할 수 있느냐는 이거는 누가 공격이냐 수비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금융권은 이미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타트업에서는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주도권 싸움에서의 핵심은 저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잖아요. 이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IT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냐, 금융권이 주도를 할 거냐. 지금 IT 기업, 특히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넘어오고 나서는 이미 본인들의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글로벌 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MAU가 25억 명 정도 되니까요. 월간 활성 이용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근데 이 생태계 전체를 통합하는 돈은 그동안 못 나왔던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이 전체 생태계에서 쓰는 돈이었거든요. 옛날 그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여기는 이 하나의 거대 IT 회사의 사용자가 25억 명이니까 월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수요인데요.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IT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들이나 유저 기반이 이미 글로벌로 다 퍼져 있는 곳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은 스타벅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스타벅스 포인트를 한국에 쌓아서 저기 남미 가서 못 쓰잖아요. 네, 다 통합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각 국가마다의 금융 규제로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게 오갈 수가 없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를 쫙 다 통과가 돼 버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IT 기업이 결국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자산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규제가 없을 때는 A 기업, B 기업이 있고 이 A 기업은 이 담보 자산을 위험한 회사의 회사처럼 다 갖고 있고 이 기업은 국채로 갖고 있으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너 뭘 쓸래? 그럼 이 돈을 쓰겠죠. 안정적이니까. 믿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로 맞춰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어차피 하려면 다 미국채를 해. 그럼 담보 자산은 어차피 미국을 믿고 둘 다 신뢰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더 쓸 데가 많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되게 공감했던 거는 만약 이걸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좋은 자산을 많이 편입하는 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 법안이 나오면 여기 표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비트코인 이런 거 편입 안 돼. 그냥 국채로만 해야 돼. 뭘로만 해야 돼. 바스켓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더라도 야 비트코인 포함하면 위험해. 그렇다면 이것도 좀 이게 어차피 이런 법안이나 각 국의 규제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는 가겠으나
뭐 단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상황에서는 또 경쟁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K-팝 데모넌터스 요즘에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한국 홍보 영화더라고요. 그쵸, 거의 그쵸. 남산으로 몇 시까지 와 막 이러잖아요. 뭐 중간에 한국말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우리나라 외에서 거래가 된다면, 혹은 우리나라에 말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 원화를 쓰게 된다면, 혹은 쓰게 강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윌링 투 페이가 된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K 컬처와 관련된 수요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좋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궁금증 저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땅 안에서 우리가 이 코인 거래소 거래하는데 불편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넓게 그쵸, 봐야 그쵸, 되는 그쵸. 거고, 외국인들도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갖고 싶어. 저걸로 거래하고 싶어가 돼야 되는 건데, 혹시 그 두 대표님은 해외,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거 혹시 느끼실 수 있을까요? 미국 빼고. 아니, 왜냐면 그죠, 바로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저기 동북아에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원화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 사고 싶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아예 없는 거고요. 어떤 나라의 사람이 원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는 K-팝 뭐 이렇게 콘서트를 갈 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은 20%가 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러로 내는 건 비싼데 이 K컬처와 관련된 굿즈를 살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엄청 싸. 그러면 싸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사고 싶거든. 마음을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이게 그냥 국가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넓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숙명과 같은 저거라면, 한국이 가진 강점이 K컬처라고 하는 K-팝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뭔가 특별한 유틸리티를 주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칭을 하는 것들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 할 수 있는 역량이긴 하니까. 그거 좀 국가적으로 계획을 해야겠네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이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말고 갖고 싶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냐? 특정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주네? 뭔가 보상이 더 많이 주네. 그러면 갖고 있을 동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자를 많이 줄 때는 이제 아마 또 여기 이쪽 세상에서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뭐 20이면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가면 유럽에 있는 호텔은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할인이 많이 돼. 이러면 이제 유럽 가서는 또 뭘 해야 되겠죠. 환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핸드폰에 이걸 깔아서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스테이블 운영하는 회사가 그 자산을 가지고 뭐 미국채를 사놨다면 미국 정부에서 주는 이자를 받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고 수익이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메리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는데요. 그 회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 회사 마음이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뭐 건전 영업을 위해서 뭐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러면 미국의 예금 보유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금융에 있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안에 이걸 못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우회의 케이스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번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제3자가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쪽에 하면 이자를 주는 약간 우회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이제 또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에 저쪽 안 돼요. 발행사가 주는 건 아니고 제3자가 뭔가 우회해서 어디랑 협력 제휴해서. 협력 제휴해서. 네. 그런 동의는
코인 발행사한테 충분히 있을 있거든요.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제 똑같은 아까와 같은 걸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미국 은행연합회인가? 그 공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우회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리스크다 이것도. 이것도 뭔가 좀 뭔가 막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속도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는 있지만 너무 빨리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자는 주지 마라. 이자까지 줘서 땡겨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이제 그렇죠.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아까 맨 처음에 미국도 트럼프 일기 때는 이게 코인이 달러의 위상을 건드리면 안 돼. 저거는 사기야라고 몰아붙였는데 지금은 포지션이 완전 달라진 것처럼 중국은 예전에 미국이 했던 그 스탠스 그대로 아닙니까? 코인류에 대해서도 그렇고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아마 저기는 안 한다고요? DCEP라고 부르는데 뭐 같은 개념은 같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아예 하지 않을까요? 할 수가 없는 구조일까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이제 뭐 디지털 트로이의 목마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중국과 같이 자본 통제가 심한 국가들한테는 정말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 절대 들이면 안 되는. 네, 왜냐하면은 그 결국은 이제 자본 통제가 심한 거는 중국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약세하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하자. 고정 환율제나 혹은 관리 변동 환율제로 변동성을 좀 좁혀놓죠. 네. 자국의 통화, 그거는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있을 텐데 자국이 수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달러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약세를 만드는 현상들을 하는데 자국 통화가 약세란 걸 알면 이 돈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본이 달러 다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본 통제를 심하게 해버리면 이게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딱 풀어놔 버리면 자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통제를 할 수 없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국가에 영향을 미칠까? 물론 아까 뭐 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자본 통제를 무력화시키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을 의도적으로 약세 전략을 잘 못 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지만 네. 오히려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환경이 초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약세를 못 시키니까 약세를 시키는 순간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쉽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약세 전략을 펴기 힘든 환경이 될 거다. 오히려 그게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수출 비즈니스에서는 되게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미국이 의도한 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코인의 시세를 좀 신경 쓰게 되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근데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되듯이 시세 차익, 자본 차익을 얻으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은 다른 코인류의 시세에는 과연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아니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가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이게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롯데월드에 비해서 크립토월드 입장권 이런 그러니까 크립토월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달러가 여기 계속 쌓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이제 줄겠죠. 근데 그걸 이제 테더사나 아니면 서클 회사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즉, 다시 말하면 이 회사에 쌓여있는 달러로 보면 가속화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0.2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배 이상 올라서 2조 달러가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지금 10배가 쌓일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한 7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한때 이제 2021년 코로나 직후에 이제 뭐 크립토 붐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이제 이 세상의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았던 이유가 연준에서 금리를 확 올리니까 이게 훅 빠지는 거죠. 여기가 금리를 많이 주니까 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일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로도 잡지 못하는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금리가 이 정도 높으면 사실 지금 아니 이 정도 MMF에도 미국의 MMF에 돈이 막 7조 달러나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이 흐름이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4% 시대에도 또 엄청난 유동성의 힘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유동성은 더 커질 거고, 그럼 또 물가는 더 오르겠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돈의 크기 관점에서는 통화량의 크기 그 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미국이 요즘에 이런 법안을 이제 제정하는 거나 테크트리를 빌드업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성장시키기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들이 보면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디파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 탈중앙화 금융시장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그것도 아는 거예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디지털 시장 내에서 다양한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뭐 탈중앙화 금융이나 이런 환경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되게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져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요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이 월드, 여기에서 가장 쓰기가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같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커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롯데월드에 재밌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쵸, 거예요. 놀이공간. 그래야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넘어가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그런 게 법안들이 이제 막 풀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법안이 이제 후속 조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고, 실무적인 작업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하는데 언제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네, 요거는 빠르게 그래서 될 것 또 같습니다. 빠르게 또 제도화가 된다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한번 또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어물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 그리고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